안녕하세요. 대기업의 한중입니다. 제가 어제 박수현 작가님이랑 라이브를 진행을 하면서 금연 관련된 질문들이 좀 많이 올라와서 오늘 제가 촬영을 해서 올려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일단 뭐 오늘 거래 정지 관련돼서 딱히 말씀드릴 거는 사실 없어요. 왜냐면은 기존에 이미 이 거래 정지는 예고되어 있었던 이슈였기 때문에 크게 동요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다만 지금 현재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냐면은, 이러한 거래 정지라던가 이러한 흐름들,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악의적인 기사들이나 이 거짓과 진실을 섞어서 교모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, 저는 이러한 수많은 의혹들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이 좀 진통을 겪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까라고 생각을 좀 하다가, 일단은 현재 금양이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들, 그리고 이 수많은 의혹들이 어떠한 의혹들인지, 그리고 현재 이 거에 대해서 금양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. 저도 이 금양이라는 기업이 기술력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, 사실상 눈에 보이는 게 없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걱정하실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합니다. 뭐 물론 투자에 대한 관점이라던가 이런 게 분명히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면 이러한 이슈가 있을 때 단기적으로 진입을 해서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크게 상관은 없겠지만, 고점에서 이제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이 가치가 실질적으로 훼손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체크를 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투자자 입장에서 보시는 게 저는 좀 좋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뭐 물론 맹신적으로 종목을 바라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, 그렇게 해서 한 종목 수익 봤다고 해서 다음 종목도 그렇게 똑같이 수익 볼 거라는 보장은 없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크게 정을 주기보다는 그 기업의 가치, 그리고 그 기업이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이야기했던 것들을 잘 지켜나가고 실질적으로 수입이 이루어지는지, 수익이 이루어져서 실적으로 결과가 나타나는지까지 좀 지켜보시면서 대응 전략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일단은 공시 나온 거, 거래정지 공시 먼저 살펴보고 금양에서 좀 빠르게 대처를 했습니다. 이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관련해서 사과문이 올라왔죠.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하면서 제가 글씨를 써가면서 좀 어떤 부분을 봐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이렇게 보시죠. 자, 먼저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이 공시불이행 관련된 공시를 좀 살펴보도록 할 건데, 이전에 이제 그 2023년도 5월 10일 날 나왔었던 이 장래사업과 경영계획에 대한 공시에 대한 부분이 거짓 또는 잘못 공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이 불성실 공실에 대한 부분에 의해서 벌점을 부과를 받았습니다. 그쵸? 근데 사실 사업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규모가 축소하거나 그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왜냐면은 이러한 시장인 고정적으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성 있게 바뀔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.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변동폭이 너무나 컸다라는 거죠.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들이고, 그거에 대한 벌점이 부과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일단은 벌금이 2억 정도 나왔고요. 벌점은 10점을 받았습니다. 일단 10점을 받고 나서 이후에 이제 5점만 더 받으면은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현재 지금 10점을 받았잖아요. 그럼 이후에 만약에 또다시 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되면서 벌점 5점 이상을 받게 되면은 누계 점수가 15점이 넘게 됩니다. 그렇게 되면은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될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. 그럼 현 시점 금양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은,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번복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유상증자에 대한 번복, 아니면은 뭐 수정, 뭐 금액이라던가 이런 게 바뀔 수 있으니까, 이러한 부분들이 정정된다라고 한다면은 그에 따른 불성실 공시법인이 또다시 지정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참고를 해둬야 합니다. 그래서 관리 종목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은 이후에 또다시 이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상장 적격성 심사까지 갈 수가 있어요. 이거는 제가 어 금양이 그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
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러한 부분까지 갈 수 있다.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유의를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오해 없으시길 바랄게요. 아무튼 오늘 이제 이렇게 어제 이제 나온 거죠. 어제 장 마감하고 이 내용이 어제 바로 나온 게 아니라 사실 10월 2일 날 이미 예정이 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. 그쵸? 이때 당시에 이미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예고가 나와 있던 상황이었고 회사 측에서 사실 이거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공시에 따른 부분들이 크게 번복이 된 건 맞기 때문에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이미 지정이 된 거고 그게 오늘 거래 정지까지 이어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벌점이 일단은 시점이 부과됐다라는 게 좀 크다고 생각을 해요. 그게 아마 시장이 좀 반영이 되면은 주가에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,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. 이거에 따른 금양에 대해서 이제 사과문이 올라왔습니다. 그렇죠? 사과문을 좀 체크를 해보면은 뭐 많은 것들을 다 읽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이 몽골 광산 실적 관련해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을 우리가 계속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고요.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인 것 같습니다. 밸류체인 가장 앞부분에 있는 이 핵심 건물 리튬을 확보하기 위해서 몽골 광산 개발은 현지 환경 변화 등에 늦어지고 있으며 이 전기차 캐즘으로 인한 글로벌 배터리 시장의 위축으로 인해서 해외 공급처 수주와 그리고 투자 유치에 따른 부분들이 지연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. 그럼 결국에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우려했었던 부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이잖아요. 사실 이 광산 같은 경우는 원래 올해 실적이 나왔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. 하지만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100분의 1의 매출, 예상 매출이 또 변경이 된 부분, 그리고 수주, 이 금형에 대한 배터리 기술력은 뭐 알겠는데 이거를 누가 쓰냐, 이러한 이야기가 사실 시장에 많이 나돌고 있거든요. 그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죠. 일단은 첫 번째로는 2170, 2170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나노테크 에너지의 이제 수주가 진행이 됐죠. 근데 이게 이제 완벽하게 공급 물량을 확보를 한 건 아니고 다른 수주처에서 이제 PO를 받아서 발주 물량을 받아서 진행이 즉 확정이 되어야지만 2170 물량이 나가게 됩니다. 그쵸? 근데 일단은 이게 조단위 계약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다라고 좀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 보장받은 물량은 4600억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4600억에 대한 매출은 우리가 좀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4695예요. 4695가 사실 말이 좀 많습니다. 일단은 원통형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, 이러한 부분들의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, 과연 이 4695에 대한 부분들을 납품을 어디다 할 거냐. 지금 이러한 게 가장 중요한 문제죠. 이 금양 측 이야기를 우리가 좀 빗대어 보면은 현재 미국이랑 유럽 완성차 업체들과 이 4695 배터리 공급을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구체적인 업체 명이라던가 뭐 그런 부분들은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수주가 나오기 직전까지는 계속해서 의혹이 따라 붙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도 기장 공장이 지금 76%인가 아마 지어진 상황이죠. 아, 여기 나오네요. 공정률 72%죠. 이게 이제 다 지어져야지 4695도 이제 생산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 텐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유상증자 대금을 지금 납입받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걸 또 사실 유상증자도 금강원 측에서 또 지연을 시킨 상황이죠. 그래서 원래 12월 초였는데 12월 말로 대금 일자가 또 미뤄지게 됩니다.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금양에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. 없던 루머도 만들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. 자, 뭐 아무튼 2170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25년도 초에 양산이 될 예정이고 469 같은 경우가 25년도 6월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. 양산 예정일이. 그렇기 때문에 이 금양 같은 경우는 2025년도가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을 잡을 수 있는 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실적이 나와줘야지 이러한 실적적인 부채적인 부분들
이런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좀 다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, 그 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. 부채가 지금 이야기가 나와서 이 얘기를 하는 건데, 자, 부채가 지금 엄청납니다. 금양이 아시다시피.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. 그 부채의 많은 비중을 누가 가고 있다? 회장님. 이 류강지 회장님이 가지고 있다. 5천억이 넘는 이 금액을 회사에 지금 빌려주신 상황이죠. 제가 알기로는 이자를 4.5%로 확정을 받으셨습니다. 그래서 현재 금양이 1년간 연간 이 류강지 회장님에게 줘야 할 이자가 210억입니다. 자, 그러면은 또 이러한 루머가 나올 수 있어요. 자, 류강지 회장님은 이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갔을 때 10만원 언저리에서 5,200억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매각을 하고 엄청난 차익 실현을 진행을 한 거죠. 매각을 진행을 하고 이걸 다시 회사에 빌려주면서 뭐다? 배당 이익까지, 이 이자 이익까지 챙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.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. 근데 사실 현재 금융 상황을 보면은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. 뭐 물론 이게 나중에 금양이 잘 되고 나서 뒤돌아봤을 때는 정말 이 류강재 회장님에게 박수 쳐줄 만한 부분들인데, 지금 현 시점에서 금양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시기에서 본업에서 나오는 매출로도 이 류강재 회장님의 이자를 내기에 급급한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유상증자를 진행했던 거에 대해서 그 돈에서도 이 류강재 회장님의 이자를 갚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,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. 이러한 루머들과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금융에 대한 시선은 당연히 좋지 못할 수밖에 없다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류강재 회장님이 사실 굉장히 엄청나신 분입니다. 현재 금양이 발포제 사업의 세계 1위입니다. 글로벌 1위예요. 이 점유율을 40% 이상을 갖고 있는 게 금양이거든요. 이거를 만든 게 류강재 회장님입니다. 원래 이제 2017년도인가? 그때 한창 이제 저희가 사드 문제로 중국과의 이 관계가 굉장히 얼어붙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류강재 회장님이 이 중국 기업과의 합작 사업을 밀어붙이게 되면서 이 발포제 사업의 1위를 달성할 수 있었다,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이 과거 이야기는 사실 하면은 굉장히 좀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, 그렇기 때문에 성경지명도 분명히 있으신 분이고 밀어붙이는 데에도 일가견이 있으신 분이라서 현재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거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회장님의 연력과 능력을 믿고 따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결국에 우리가 뭐다? 우리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러한 것만 보고 이제 투자를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이 기업의 가치가 훼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가 봐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일단 첫 번째로 광산에 대한 부분들, 광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가치가 훼손이 된 상황은 맞습니다. 그쵸? 축소가 됐으니까.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주가가 반영이 된 상황이에요. 주가가 조정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. 현 시점 지금 4만원이에요. 5만원도 지금 깨진 상황이죠. 44,000원이니까. 그 가치 훼손에 따른 주가 조정이 나온 상황이고, 이후에 이제 지금 남은 가치가 4695와 이런 배터리 부분인데 아직까지 명확하게 수주가 나온 부분은 없어요. 그래서 이 PO가 어떻게 되는지, 그리고 4695에 대한 이 해외 OEM사들에 대한 공급 계약이 나오는지, 그 부분을 지켜봐야 합니다. 만약에 그게 25년도 내에 진행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다소 좀 위험할 수는 있어요. 그쵸? 왜냐면은 기업의 가치가 훼손이 되는 부분이니까. 그쵸?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실질적으로 만약에 공급이 진행이 되고 이 미국의 나노테크 에너지에 납품을 진행을 하면서 실적이 이제 찍히고, 그 다음에 4695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수주가 나오게 된다고 한다면은 6월 달에 이제 양산을 시작을 하니까 실적은 3분기부터 3분기 말쯤 찍히게 되겠죠. 그러면은 3분기 실적이 일부 반영이 되고 본격적으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거는 4분기입니다. 그쵸? 25년도 4분기예요. 이때까지 봐야 된다는 거죠. 사실 금양은.
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나온 부분에 있어서 뭐 어떻게 진행을 하고 뭐 하고 이게 사실이고 아니고가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, 저는. 물론 사실이 아닌 거에는 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주가에서 우리가 뭔가를 할 부분을 보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금양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봐야 되고, 그 나아가야 되는 일정 속에서 일정이 틀어지게 된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계획했던 투자에 대한 방향성이 틀어지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우리의 전략도 수정을 할 필요가 있다. 이 정도로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어, 금양 주주분들께서 현재 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, 실적적인 부분들이 잘 나와서, 그리고 이제 또 지역 회사잖아요. 지역 기업이잖아요. 부산을 또 끌어올릴 수 있을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저는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객관적인 거를 다 떠나서 그냥 잘 돼서 많은 분들의 투자자분들도 돈을 벌고, 부산도 흥하고, 이 금양도 흥하는 그런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. 결국에는 이 K 배터리로 이 귀결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배터리가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지, 기술력이 있는지, 그러한 부분들을 금양이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간단하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해당 영상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.